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이제 ABA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ABA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BA에서 행동 원리를 우리가 조금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행동 원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본 원리는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하나는 강화, 하나는 처벌, 하나는 소거. 자, 아이들의 행동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내가 강화를 잘 하고 있다면 행동 데이터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화한다는 거는 아이의 어떤 특정한 행동한 다음에 우리가 아이에게 좋은 결과를 계속 주는 거죠. 칭찬을 하든 뭐 아이스크림을 주든 토큰을 주든 그게 아이한테 좋은 거, 받고 싶은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강화를 한다고 칭찬하고 막 화이팅하고 너무 잘한다 인정해주고 했는데 막상 행동 데이터가 매일 똑같아요.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화 방법을 바꾸든 촉진하는 방법을 바꾸든 뭘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강화적인 요소가 딱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또 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강화를 잘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엄마 사랑해요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이런 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사랑해요, 누구 사랑해요 하는 말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강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 반대로 처벌도 아이가 특정한 행동을 한 다음에 뭔가 아이에게 싫은 결과가 자꾸 와요. 아이한테 싫어야 돼요. 아이가 이거 진짜 피하고 싶다. 너무 싫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행동을 좀 덜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처벌을 내가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잘 하고 있다면 행동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나는 처벌을 계속 하는데 내가 처벌만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행동이 감소하지는 않아. 유발되는 이 행동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처벌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강화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데이터가 감소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아이가 소리를 자꾸 크게 질러요. 뭐, 은지야! 뭐, 현지야! 지민아! 이렇게 이제 크게 불러요. 죄송해요. 크게 불러요. 그럼 선생님이 막 혼내죠. 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 돼, 안 돼? 이 친구를 방해하면 되겠어? 안 되지? 옆에 가서 서 있어. 막 약간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처벌적 요소를 선생님이 준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처벌이 되고 있냐 아니냐는 거기서 판단할 수 없죠. 아이가 소리 지르는 행동이 자꾸 줄어들어야 제대로 된 처벌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처벌은 아이가 싫어하는 걸 줄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는 것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린 처벌을 근데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처벌을 거의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는 게 이제 연구로도 밝혀져서 처벌 쓰지 않고, 소거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항상 어떤 좋은 결과가 왔으니까 했겠죠. 뭔가 재밌거나, 뭔가 요구가 충족이 되거나, 늘 좋게 오던 결과들이 오지 않도록 이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팍 끊어주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는 이 행동을 하면 이게 와야 되는데 했는데 왜 안 오지? 했는데 왜 안 오지? 하다가 이제 안 오나 보다 하고 이 행동을 점점 안 하게끔 만드는 게 소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 어때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안 오니까 계속 더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항상 소거할 때는 소거 폭발이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소거 폭발도 연구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더 떼쓰고 더 처음에 문제행동, 도전행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를 마음 미리 먹고 소거를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어린이집 끝나고 항상 냉장고 문을 열어서 간식을 먹었어. 간식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가서 또 열고 또 열고.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냉장고 문 열지 마, 냉장고 문 열지 마, 안 돼. 지금 아까 먹었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혼내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열겠죠, 며칠은. 근데 없어. 자꾸. 더 열 수도 있어요. 막 찾는 거죠.
없어. 그럼 이제 점점 점점 포기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속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 처벌, 속어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시면 1번.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해요 하면 2번 눌러주세요. 1번 좋습니다. 여기는 뭐 비교적 쉬워요. 자, 그 다음, 이 강화, 내가 강화를 쓸 건지, 처벌을 쓸 건지, 소거를 쓸 건지, 이제 머릿속에 담으셨죠? 그럼 구체적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ABA 행동에 4요인이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원리들,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있었고, 4요인이 있었고. 제가 이거는 무조건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머릿속에 한번 오늘 넣어보세요. 이걸 모르면 AB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특정한 행동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게 언어 행동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술일 수도 있고, 자조 기술일 수도 있어요. 자, 선행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우리가 관찰 가능한 행동이라고 해볼게요. 뭐 간단하게 언어 행동 예시로 생각하셔도 돼요. 엄마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를 탁 때리는 행동,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이 행동을 항상 유발하는 자극이 있어요. 뭐 선행 자극 그런 거 없이 우리 애는 그냥 그 문제 행동을 해요.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선행 자극이 항상 있고 선행 자극의 범주가 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행 자극, 그 행동을 유발한 선행 자극이 항상 있습니다. 선행 자극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내부의 자극, 배고픔이 느껴져. 그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적인 자극, 어떤 소리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 자극이 있고, 선행 자극으로 행동이 유발이 됩니다. 동생만 보면 그렇게 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생이라는 그 자극이 선행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계속 뭔가 상동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약간 쉬는 시간, 심심한 시간이 선행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심심한 시간에 벽이 보인다. 그럼 벽이 선행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벽을 두드린다든지. 선행 자극 행동을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행 자극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다음, 행동 직후에 이 결과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행동 직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써놨는데 뭔가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사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나빴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드려요. 두드리면 그 소리가 좋아서 혹은 촉감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 친구를 때려요. 그럼 친구가 엥 울 때 그게 좀 재밌는 거예요. 뭐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한테 오는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그 다음에 보통 ABA 책을 보면 이렇게 A, B, C까지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행자극 A, 행동 B, 결과 C. 근데 제가 ABA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면서 강조를 받았던 거, 항상 저희 교수님이나 제가 ABA 배웠던 저희 사수님이죠. 박혜숙 원장님께 들었던 거는 동기였어요. 이게 없으면 이 뒤에 ABC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 동기는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마음을 지금 벌써 갖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가, 피하고 싶은 게 있는가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한테 어떤 언어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원함이 있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아무리 옆에 친구가 있다고 말을 걸어요? 안 걸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동기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동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없던 동기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ABC 이거 맞춰서 아이들 강화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근데 처음부터 동기가 있을 때만 어떤 준비된 과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동기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혹은 피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가 엄마랑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때
책을 보다가 책에 나비가 나왔어. 내가 아는 게 나왔어.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여기 나비, 나비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가, 어머, 나비 봤어?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 행동의 전체적으로 이게 시작된 이유는 이 언어 행동이 나온 거는 동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엄마와 상호작용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아이가 아무리 나비책을 봐도 나비? 나 혼자 얘기하거나 말로 꺼내지 않아요. 엄마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가 주스를 너무 좋아해요. 주스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냉장고 앞에 서서 얘는 이제 힘이 없어서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 냉장고 앞에 서서 엄마 주스 꺼내줘 주스라고 말을 하고 주스를 엄마가 꺼내주면 주스를 마시게 되겠죠. 근데 주스를 안 좋아하는 애들이면 어떡해요? 내가 주스 이름도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엄마랑 연습도 했어. 그렇지만 주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다음, 이게 가장 제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친구와 대화하고 싶고, 친구와 상호작용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키즈 카페 갔는데 처음 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걔한테, 너 이름 뭐야? 몇 살이야? 너 이거 할 줄 아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랑 상호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아무리 치료실에서 너 이름 뭐야? 몇 살이야? 같이 놀자 연습을 해요. 그래도 진짜 궁극적으로 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물론 중요해요. 어떤 거든 이 아이의 레퍼토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나오는 거니까 치료실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연습해서 행동은 형성을 해놔야 돼요. 아, 이런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동기를 아이들이 형성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와 상호작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또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나이가 있는 연령의 형이나 누나들이랑 계속 즐거웠던 경험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기 형성에도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써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ABA의 사요인 얘기를 드렸고, 요까지 하고 제가 이해를 잘하고 계신가, 집중을 잘하고 계신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ABA의 강화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행동을 뭘 할 건가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 행동을 어떤 걸 해볼까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적어봤어요. 목표 행동은 인지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사회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BA를 한다 했을 때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모양을 알았으면 좋겠어. 모양 알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같은 모양의 놓기를 할 건지, 모양을 보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할 건지, 모양을 듣고 찾기를 할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아이는 모양 분류도 하고 듣고 찾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모양 관련된 특정한 학습지 3장 하기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저희는 3가지 종류의 모양, 같은 모양의 사물끼리 분류하기, 갖다 놓기, 같은 것끼리 맞추기를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 할 거냐? 하트랑 별이랑 동그라미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사회성 목표를 제가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뭉뚱그려서 쓰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함께 한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물론 장기 목표로서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부터 하나도 못하는 아이한테 완성하기를 목표로 잡아버리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요걸 쪼개서 요렇게 이제 추천을 드렸죠. 또래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할 때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출발선에 서서 기다리는 것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 그리고 행동 쓰실 때 선행 자극 어떻게
여기 출발선에 서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선행 자극이거든요. 그리고 하트, 별, 동그라미를 줬을 때 그걸 분류한다든지, 그러면 하트, 별, 동그라미가 선행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자극과 목표 행동이 정확하게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ABA 치료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목표 행동을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적어 놓고 몇 번 할 건지도 좀 미리 이렇게 해놓는데 아이들이니까 그날 10번 해야지 해놓고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요 정도에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수, 그래서 15시도 한 15번 정도 해본다. 동그라미 한 번, 뭐 별 한 번, 하트 한 번,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그 중거 도달 기준을 요 목표를 분류하기를 아이들이 어떻게 100% 하겠어요. 이거 기계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한 80에서 90% 정도 잡습니다. 그럼 10번 하면 8번은 맞출 때까지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모르는 행동을 지금 우리가 교수를 하는 거니까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촉구 방법은 우리가 아이를 목표 행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은 위치를 알려주자. 하트면 하트 있는데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있는데 아니면 손을 아예 갖다 주자. 그럼 신체적 촉진이 될 수도 있고, 말로 해주자. 하트에다가 놔. 이제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적 촉진이 될 수도 있고, 도와줄 방법도 미리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강화 스케줄이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은 매번 강화를 주지는 않아요. 하트 한 번 놓고 뭐 놀고 별 한 번 놓고 놀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2개 또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하고 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 스케줄을 몇 번 하고 놀 건지 몇 번 하고 강화제를 줄 건지를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했을 때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체크하고 도움을 받아서 했을 때 P, 내가 여기 좀 잠깐 잘렸는데 P,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트, 도움을 받았다. 나 아이 스스로 하라고 줬는데 못했다, 이상한 데 났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쉽죠?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예를 들어 데이터 체크한다 했을 때 그냥 동그라미, 도움 받으면 세모, 못했으면 X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어린이집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10번 하면 10번 다 써놓으면 좋지만 10번 다 쓰지 말고 테스트처럼 처음 2, 3번 했던 것만 쓰시는 거예요. 처음 2, 3번 했는데 다 맞아. 그럼 사실 아이가 계속 10번까지 했을 때 다 맞출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 몇 번의 반응만 쓰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쓰셔도 모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날 연습한 데이터를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좀 개수를 세워서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게 ABA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아이가 모양 맞추기, 요 모양, 같은 모양끼리 분류한다 하는 과제를 이렇게 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이 진한 선만 보세요. 점선 말고 진한 선만 봤을 때, 자, 11월 22일에 20% 성공했어요. 플러스 반응이. 27일에 30%, 자, 12월 5일에 와서 0%, 12월 5일에 와서 10% 성공하고 갔어요. 자, 이 프로그램 지금 강화가 적절하게 되고 있고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다 1번. 이거 지금 이상하다, 효과가 없다 하면 2번 눌러주세요. 자, 토리 선생님들도 자, 쳐주세요. 자, 요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적절하게 계속 강화를 지금 선생님 열심히 주고 있어요. 열심히 주고 안 되면 알려줘. 프롬프트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반응이 지금 언제부터?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거의 한 2주 정도 했는데 지금 이게 데이터가 증가하지 않고 심지어 곤두박질 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실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건데 2주 정도 해보고 데이터가 상승하지 않으면 저희는 무조건 그만둬요. 무조건 중단을 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
이유를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금 효과가 없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해보고, 안 돼? 이게 이 아이한테 어려운 목표야? 그러면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ive array, 5개를 놓고 했다는 뜻이에요. array of five인데 책상 위에 5가지 모양을 놓고 같은 모양의 놓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 책상 위에 놓인 모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고 2D, 그리고 사진으로 했어요. 2D, 저희가 사진을 2D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물로 바꿔, 3D로 바꾸고 사물 모양으로 바꾸고 어레이를 3개로 줄였어요. 3개로 줄여서 책상 위에 3가지만 놓는 거죠. 아까처럼 하트, 별, 동그라미만.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연습을 시작했더니 바로 증가하죠. 이렇게. 그래서 강화도 적절하고 목표 행동의 수준이 적절하면 2주 안에 이게 증가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막 한 달씩, 2달씩 주지 마세요. 조금 조금 빨리빨리 달성하는 게 낫지. 하나를 어려운 목표를 막 2달, 3달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개서 얘도 나 성공했네? 나 또 성공했네? 이런 느낌을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로 3개 놓고 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다음 다른 모양을 줬을 때 더 빨리 성공하죠. 90% 이상이 여기 3회기 걸렸으면 이제 2회기 걸리고 그 다음에는 한 회기 만에 성공하는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그래프 예시여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데이터 100% 체크하고 그래프 그려라가 아니에요.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ABA를 하거나 뭔가 집에서 가르칠 때 따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요.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10번, 15번을 아이들을 시켜야 이제 집에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뭐 5번, 뭐 많이 하실 수 있으면 10번 이런 식으로 강화제 계속 찾아가지고 강화제도 뭐가 아이들한테 맞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이게 먹혔는데 오늘은 이게 안 먹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고, 여기까지 이해 괜찮으세요? 이해 괜찮으시면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집중을 잘 하고 계신지. 지금 44분이거든요. 44분이 돼서. 네, 폭발적인 일. 감사합니다. 1번 너무 좋아요.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ABA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런 플로우로 일을 하시고 데이터를 100% 체크하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모님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사할 때가 됐든 뭐 자기 옷 입는 거가 됐든 씻는 거가 됐든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왜냐면 매일 같은 루틴을 많이 반복하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행동관리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걸 모르시는 것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 목표 달성을 하니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나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적인 뇌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잘했으면 막 화이팅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다 보니까 학습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꼭 그리진 않아도 이 아이가 뭐 청자과제 배울 때는 한 일주일 걸렸어. 아니면 말하는 과제가 오히려 더 빨라. 말하는 과제는 2주 정도면 뭐 형성이 돼. 뭐 3일 정도면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내 아이만의 디테일한 학습 그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ABA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이 이제 여러 영역에 있는 경우에, 주 20시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한국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법은 부모님들이 ABA를 좀 더 배우고, 그러니까 100% 치료사처럼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목표한 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해왔거든요.